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저희 드디어 약속의 3월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K-팝 메이트 시작할 때부터 3월이 진짜다. 그 말씀 드렸었었죠. 한 해 진정한 시작은 3월부터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우리 갓생살이 우리 K-팝 둥이들 다들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K-팝으로 많은 에너지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K-팝 메이트 함께 해볼게요. 오늘도 흥미로운 K-팝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3월 6일 일요일 첫 곡으로 요즘 음악 방송에서 1, 2위를 항상 다투고 있는 스테이시의 Run to You 듣고 오셨고요. 잘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블럭. 저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첫 곡부터 따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K-팝에 흠뻑 몸을 던져 보았는데요. 어떻게 블럭 씨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이게 3월이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블럭 씨가 천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3월이다. 그렇죠. 먼저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3월이 되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우주가 저를 쪼우고 있어요. 네, 일이 하나씩 제 목을 이렇게 조여오면서 저런. 이게 이제 정말 한 해가 진짜 시작됐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유나님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만만치가 않고요. 근데 우선 3월까지는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절을 잘 좀 하면서 또 우리 8천만 K-팝 둥이들과 함께 또 매주 즐거운 K-팝도 함께 하면서 무사히 건강히 이번 달을 보내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또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 이야기 해주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K-팝 부문이 처음 생겼고 이제 수상자로 K-팝 부문 최초의 올해 음반이 청하의 캐런시아 그리고 최초의 K-팝 올해 노래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그렇죠. 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 청아님이 이제 직접 맞아요. 수상을 하러 오셨잖아요. 저는 그게 좀 항상 반가워요. 왜냐면 한국 대중음악상이 사실 엄청 큰 시상식도 아니고 엄청 화려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는 시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자본의 끝판왕. 이 K-팝에서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좀 기뻐하면서 그 상을 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뿌듯하고 제가 하는 일이 이 K-팝 씬과도 서로 호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반갑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물론 영상으로 이렇게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하죠. 계셨지만 청아님 딱 나오셨을 때 갑자기 화질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또 시작부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약간 청아 씨에게 연상 편지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블럭 씨 이번 달에 또 큰일이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로 좀 주제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번 달에 타르트 매거진이라고 하는 또 개인 매체를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DJ 권한으로 또 저희 PD님 권한으로 전국 방송 KBS에서 홍보 그러니까요. 마음껏 하시라고 자리 깔아드렸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30초.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매거진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타르트 매거진이라고 타르트.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직 글이 많지는 않은데 18초.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소재의 다양한 내용들 볼 수 있고 글들이 주로 긴 글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하나씩 이제 읽어보시면은 음악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를 얻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땡. 좋습니다. 야, 얘 좀 가족 오락관 좀 보셨네. 그럼요. 그럼 전부 블럭 씨가 글을 쓰시나요? 그만해. 몇 절까지 하실 거. 그러면 전부 블럭 씨가 쓰시는 거예요? 네.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타르트가 좀 더 규모가 생기고 뭔가 타르트라는 매거진이 이제 수익을 거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필자분들께 이제 고려도 드리고 하면서 좀 더 큰 매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몸 다듬고 있을게요.
해볼게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우리 전국 방송 KBS 힘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오늘 K-팝 메이트 한번 시원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어떤 테마죠? 이번 주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격주 K-팝. 그렇습니다. 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방송 들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콩 마이케이 무료입니다. 콩 마이케이 꼭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격주 K-팝 하다 보니까 시간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오늘도 한번 달려봐야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2년 격주 K-팝 저희가 뽑은 2주의 신보들 만나보기 전에 잠시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팝. K-팝. 네, 오늘은 2022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발매된 신보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저희 오늘 갈 길이 바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약간 여성 그룹들의 선전이 굉장히 돋보이는 주였어서 맞습니다. 바쁘다 바빠 K-팝 사회 바로 저희 격주 K-팝 가장 좋았던 앨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럭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결론이요? 가장 좋았던 앨범 스테이시의 영러브닷컴입니다. 이 앨범. 네. 이 앨범 좋았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 이 방금 뒤에서도 이렇게 단전에서 나오는 리액션. 네, 그리고 저 이 뒤에서 또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오늘 스테이시 이름 많이 불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사실은 영러브닷컴이라는 제목 보고 네. 했어요. 이게 설마? 네, 여러분 혹시 임창정의 7집 제목 뭔지 아시나요? 네, www.love.sevens였는데 그거 네. 우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 진짜 나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K-팝 둥이들이 거리감 느낄까봐. 네. 근데 도메인으로 그쵸. 앨범 제목 짓는 거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약간 세기말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사실은 Z세대 감성이 아닌 것 같은데 앨범 제목이 그래서 살짝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살짝 하다가 이제 딱 앨범을 봤을 때 타이틀곡 제목이 또 Run to You인 거예요. Run to You라는 제목의 곡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 DJ DOC 노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제 1993년에 나온 휘트니 휴스턴의 어째서 더 역으로 왜 더 멀리 가시는 거죠? 네, Run to You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쵸? 고민을 하고 I wanna run to you.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딱 들었는데 굉장히 감탄을 넘어서 감동했고. 감동. 뿌뿌뿌. 네. 감동. 블랙 아이드 필승이 확실히 제일 좋은 곡은 스테이시한테 쓰게 돼 있다. 그 얘기 많았잖아요. 이 블랙 아이드 필승이 이제 스테이시를 데뷔시킨 이후에 다른 팀 곡을 못 쓴다. 그렇죠. 좋은 곡을 스테이시를 주기 위해서. 그럼요. 이렇게 고르다 보면 이제 그쵸. 쉽게 곡을 내놓질 못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앨범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모든 이제 타이틀곡 외의 수록곡들도 다 블랙 아이드 필승이 써왔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힘든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항상. 맞아요. 이번에 그 런투유도 저는 뭐 전개부터 특히나 탑라인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세련됐다고 느껴졌고 뭐 각 멤버들의 존재감이 누구 하나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정말 다
다 골고루 드러나는 게 저는 이 파트 분배도 그렇고 정말 기획자나 프로듀서로서의 그 블랙 아이드 필승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거기에 방금 이제 멤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마 스테이시 데뷔하자마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보통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하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멤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실력이랄지 그쵸. 무대에 대한 어떤 적응 같은 것이 아직 신인 레벨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이시는 데뷔 무대부터 그냥 멤버 한 명 한 명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그렇죠. 저한테는 좀 신기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개성들이 뚜렷하고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을 벌써부터 맞아요. 마치 K-팝 한 10년 한 사람들처럼 너무 능숙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블랙 아이드 필승의 어떤 뭐랄까 정성과 함께 맞물려져서 계속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소베드 듣자마자 놀랐던 게 오디오만으로도 멤버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정말 신기했고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소베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앨범 들어보시면은 그 다른 수록곡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멤버들이 잘한다도 있지만 멤버마다 잘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잘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제 구 범인왕이 현 BXN이 이제 수록곡들을 썼는데 저는 BXN이 쓴 수록곡들도 너무 세련됐다고 느껴졌고 이 앨범 전체를 쭉 들으면서 스테이시는 R&B 그룹이라고 해도 정말 그냥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다른 느낌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장르를 잘 가져가는 그룹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좀 재미있어요. 이 팀 같은 경우에 제 기준에서는 최근에 K-팝 씬에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그 K-팝의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통속성? 이런 걸 굉장히 잘 가져가는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블럭 씨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R&B의 터치나 혹은 팝적인 터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쵸.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멤버들 역량이 좀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것이 아주 잘 믹스가 되면서 이거 먹어본 맛인데 새롭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게 이 스테이시의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멤버들의 개성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곡 이번에 타이틀곡이죠. Run to You에서도 그렇지만 언제나 그 곡에서 존재감이 돋보이는 우리 아기 두아리파 제이 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멤버인데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제이 씨가 등장하면 이거 스테이시 노래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 인증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직 또 랩을 하기 전에 JJ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존재감이 또 그런 곳에서도 아주 돋보여서 여러모로 뭐 아주 저도 즐겁게 들었고 멋지게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마치 제가 골라온 앨범처럼 지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골라온 이번 주 격주 K-팝은 다른 음반이긴 합니다. 어떤 거죠? 스테이시도 좋았는데 저 빌리의 준비하고 읽어야 돼요.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1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 제목 너무 깁니다. 근데 이 앨범도 진짜 좋아요. 저는 이 앨범을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엄청 큰 기대를 갖고 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리가 이게 두 번째 EP였잖아요. 맞아요. 작년 11월에 이제 이미 데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팀이 이제 미스틱 스토리에서 처음 나오는 여성 그룹으로 화제를 모았어서 들었다가 좀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다 같은 게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의 흔적이 많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K-팝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고민을 했지만 이게 한 방에 탁 오진 않는다였는데 약간 그 부분을 지금의 K-팝과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발표된 게 이번 앨범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즐겁게 들은 앨범이 됐습니다. 빌리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미스틱 스토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룹의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저는 늘 90년대 음악하던 사람들이 만드는
아이돌 그룹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 이게 미스틱 스토리가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네네네. 윤종신 씨가 없었어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 그것을 이제 김형석 씨가 이제 함께 만들었었던 공원소녀에서도 좀 느꼈었는데 그 묘한 바이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싫지 않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90년대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 노선이 네. 실은 최근의 케이팝에서는 좀 섬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케이팝은 완전히 팝, 그쵸. 완전히 마니악, 네. 완전히 막 혼돈의 장 이런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서 좀 정돈된 뭔가 멜로디가 좀 강조되어 있고 사운드 질감이 좀 더 가요에 가까운, 완전히 팝보다는 이런 어떤 미묘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있잖아요. 들으면서 이제 언제나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완성도가 높게 마무리가 된 게 이 빌리의 이번 앨범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네, 그런 제가 방금 이야기한 장점들이 전부 뭉쳐진 게 이번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1이고요. 타이틀곡 이것도 네. 약간 90년대적인 정서였거든요. 긴가민가를 우선 그쵸. 영어로 푼다. 네. 긴가민가요를 요도 붙인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긴가민가요 가사도 예.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팩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빌리의 어떤 세대나 네. 그런 이런 새로 이렇게 등장한 걸그룹의 어떤 특징이나 팩이나 이런 신선함 이런 거를 담으려는 건 알겠는데 맞아요. 그 언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네. 부장님이 벨소리 넥스트 레벨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번 곡에서는. 아니, 저도 오히려 그런 게 약간 이 곡을 신선하게 만드는. 다시 그건가? 오히려 좋아 같은. 그렇죠. 오히려 좋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MZ세대를 뭔가 약간 앞선 세대, MZ세대에 막 80년대 초반 막 Z 저 끝에 있는, M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끝과 끝을 봤을 때 만들 수 있을 법한 어떤 결과물 같은 느낌? 근데 오히려 좋아. 네.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수록곡들이 특히 너무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이게 제가 앞서 구구절절히 설명한 뭐 각종 포인트들을 사실 지금 케이팝 씬에서 가장 잘 캐치하는 게 저는 작곡가 그 밍지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해서 그 세련과 어떤 기존의 가요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너무 잘 캐치해서 믹스했다. 그래서 좀 재즈한 느낌, R&B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수록곡들이 이제 그 타이틀곡 뒤로 쭉 이어지는데, 이 곡들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또 너무 가볍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2주의 앨범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노래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빌리의 MZ세대 극과 극을 이어주는 노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긴가민가요, The Strange World 준비했습니다. 네, 빌리의 긴가민가요, The Strange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이거죠. 뭐 MZ세대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중독성 있다니까요. 듣고 좋아요. 나면 긴가민가요, 이게 그렇죠. 입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네. 아주 매력적인 트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대들을 빌리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그 직캠들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던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좋았던 앨범 한번 뽑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지난 2주 동안 나온 신보 중에서 격주 K-팝 가장 좋았던 노래 한번 가볼게요. 네. 또 걸그룹의 노래가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저는 네네. 이 말하기 참 뭐지 이 주저함? 좋은데 네, 좋은데 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곡이냐면 어쨌든 로켓펀치의 치키타입니다. 네, 이 곡은 약간 좀 좋아요. 왜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곡? 네, 맞아요. 약간 좋은데 해서 말을 끝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요? 사실 이 2주간 컴백한 아이돌이 적지 않습니다. 은근히 많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로펀을 고른 거는 어쨌든 저는 뭐 치키타라는 곡 자체가 가진 그 이제 비속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이게 어떤 튀는 느낌, 튀는 느낌? 사람을 확 잡는 그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는 알겠는데. 네, 그럼 네. 됐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아니, 저만 전달되면 어떻게 우리 K-팝 둥이들이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아, 네. 사람을 뭐 어떤 듣는 순간 귀를 탁 잡아 끄는. 그렇죠. 이제 속된 말도 야마가 있다. 네. 산이 있구나. 그쵸? 아, 일본어로. 예. 네네네. 산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쵸? 네. 예. 산이 하나 이렇게 탁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훅에서 등장하는 이런 뭐 악기나 뭐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참. 이 곡 무난하게 듣다가 사실 최근에 이런 레트로풍의 곡들이 뭐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그렇죠. 뭐 이 곡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메이저 인디 할 것 없이 사실 그 레트로 붐은 그렇죠. 벌써 한 3, 4년 동안 너무너무 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붐인데 네. 하지만 그 레트로 붐 중에서 이 후렴구 딱 듣는데 빰빠밤 이게 나오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정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K 레트로 앞에 K를 한 번 더 붙여야 될 것 같은. 약간 더블 K. 아, 그렇죠. 네, 더블 K 레트로 같은 느낌이죠. 그런 곡인데, 네네. 근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멤버들 퍼포먼스나 역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구나. 맞아요. 저는 오히려 퍼포먼스가 이 팀의 역량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좀 더 강한 퍼포먼스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무대였어요. 에너지를 한 60%밖에 안 쓴 느낌? 네. 이게 정말 그 산이 하나 크게 있는 만큼 이 멤버들이 보컬로서 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그 산을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 멤버들이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로켓펀치도 그렇게 오래된 그룹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곡을 이렇게 능숙하게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역량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뭐 이 곡을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전에 분명히 생각날 겁니다. 이거 한번 들으면은 정말 그 후렴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박처럼 얘기하시는 게 재밌네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근데 이 곡은 그 울림이잖아요. 로켓펀치가. 전 이 곡 들으면서 사실 내꺼 하자 같은 노래가 되게 생각이 났어요. 이 울림이 스위튠과 만들었던 어떤 2010년대 초반의 K-팝 전성기에 그렇죠. 특유의 우리 전통의 흥기. 그렇죠. 그런 느낌이 또 있네요. 네, 그 느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울림 엔터테인먼트에서 잘 한 어떤 포인트를 로켓펀치가 좀 이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트랙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좀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다시 그런 한국의 흥을 끌어올린 느낌이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들은 트랙이었고요. 저도 2주간 신보 중 가장 좋았던 노래 하나 꼽아볼 텐데 저는 수록곡으로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전 이 곡을 이번 주에만 한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진심. 스테이시의 Young Love. 이건 그냥 제 노래예요. 그냥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노래고. 그렇죠. 그거 있어요. 예전에 그 영화 전문 기자님이신 김혜리 기자님 명언이 있는데 보통 그 중년 남성들이 잔뜩 나오는 느와르 영화를 암청색 영화라고 이분이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만 듣고도 너무 뭔가 확 와닿는. 그렇죠. 시각적으로도 와닿고 이게 공감이 가죠. 맞아요. 그 약간 공감각적인 어떤 모든 것이 쫙 스며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K-팝뿐만이 아니라 음악은 영러브 같은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개와 늑대의 시간 있죠. 새벽의 푸른빛 그리고 저녁 어스름이 탁 스며드는 시간에 뭔가 그 청춘한 허무와 말 수 없는 미래와. 근데 표정은 왜 그러세요?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스며져 있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약간 그런 어떤 푸른빛이 전면적으로 돌고 있는 음악이라 저는 뭐 듣자마자 너무너무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이런 뭐 위태로운 청춘의 느낌 같은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보이그룹들에게 전유물처럼 여겨진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뭐 블랙핑크의 Lovesick Girls나 Forever Young이나 이런 곡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슬슬 이제 걸그룹 쪽으로도 그 이미지가 넘어오면서 조금 더 뭐 아무래도 저는 여성이니까 더 공감이 가게 풀어지는 모습에서 이런 음악들 개인적으로 좀 수집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 좋게 들었던 2주의 트랙이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벳도 그렇고 런투유도 그렇고 가사를 보면 정말 이렇게 다쳐도 좋아. 맞아요. 난 너에게 갈 거야. 약간 이런 가사가 정말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새벽 푸른빛이라고 맞아요. 하면 사실은 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 느낌은. 맞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중간에 색안경이 왜 있었는지. 자, 그러면 저희의 격투 K-팝 2주에 두 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좋은 곡들인데 느낌이 또 사뭇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로켓펀치의 치키타 그리고 스테이시의 령러브 이어 듣겠습니다. 로켓펀치의 치키타, 스테이시의 영, 러브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네.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이나 블럭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저 영러브 들으면서 저기 스튜디오 옆에 올림픽대로 한번 싹 돌고 왔잖아요. 영원으로. 아,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시간입니다. K-팝 명곡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을 취향껏 골라보는 코너죠. 플래시백. 예, 요 코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의 곡들 어떤 곡들인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 네. 효연의 소버라는 곡입니다. 아, 이 곡은 좀 네. 치사하다. 왜죠? 이거 제 건데.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 저는 무슨 곡을 골라야 죄송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솔로 아, 맞아요. 얘기를 하다가 네. 아무래도 미련도 남고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다가 이제 네. 골라봤습니다. 효연이라는 솔로 음악가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소버부터 시작해서 뭐 디저트, 세컨드까지 꾸준히 좋은 싱글들을 많이 선보여 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작점 비스무리한 게 어떻게 보면은 소버라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소버 전에 뭐 2개의 싱글 내긴 했지만 네. 소버 이후로 본격적으로 약간 EDM을 자기 걸로 완전히 체화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이렇게 DJ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버라는 곡이 조금은 기념적인 곡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효연은 사실 퍼포먼스가 굉장히 검증된 음악가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오랜 시간 뭐 원탑이라고 다들 그렇죠. 자타공인 얘기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저는 효연이 좀 음악적으로나 이렇게 퍼포먼스에 있어서 조금 아직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뭐 앨범 단위를 내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그 자신의 취향과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달려가고 있는 가수 중에 한 가수인데,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 곡은 저는 뮤직비디오를 또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 저 그쵸.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 올림픽 대교는 안 돼. 내가 올림픽대로 다시 한번 나가서 이렇게 달리고 와야 되는 그 효연 씨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서 막 춤을 추는 맞아요. 네, 그 영상이 너무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라 이 노래 들으시고 오랜만에 생각나시면 이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플래시백이 항상 블럭 씨가 먼저 선곡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도 네. 좀 따라서 선곡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서현의 Don't Say No 를 가지고 와봤어요. 좋죠. 개인적으로 이 효연 씨도 효연 씨지만 기본적으로 그 소녀시대의 솔로 작업들을 전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멤버 하나하나 할 거 없이 저희가 그 지난주 천하제일 솔로 대회에서도 티파니 씨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죠. 정말 뭐 태연 씨도 그렇고 모든 작업들이 좋은데 그 가운데 이 서연도 정말 좋았다. 사실 서현 씨도 여러모로 소녀시대에서 막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테티서 그 네네. 유닛에 들어갈 정도로 보컬 실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리고 이 Don't Say No가 있던 솔로 앨범에서도 혼자 홀로서기를 뭐 전혀 밀리지 않는 굉장히 좀 당당하면서도 그 틴 팝스타적인 매력이 있는 모습을 선보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 앨범이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배우로서의 커리어로 많이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서현 씨 또 하면 하거든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훅 한번 나와줄 거라고 믿어요. 마치 그 이번 주에 이제 수지 씨도 또 4년 네네. 만에 솔로 세틀라이트를 발표하긴 했었는데 네네. 그런 느낌으로 좀 한번 싹 또 블링블링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을 담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음성 편지 한번. 아닙니다. 저 서현 씨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저 모럴 센스 잘 봤어요. 예,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19세 이상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서현 씨의 그 약간
돌을 넘은 필라테스 선생님 같다는 이야기가 SNS에서 돌았었는데 이거 영화 보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데 예, 아주 매력적인 역할 잘 봤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네, 두 곡 듣고 와서 또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효연의 Sober 그리고 서현의 Don't Say No 저희 플래시백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효연의 소버, 서연의 Don't Say No 듣고 오셨고요. 스테이션 Z 김윤아 블럭의 K-pop 메이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어쩜 이렇게들 잘하는지. K-pop 우리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격주 K-pop 한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K-pop 메이트는 격주에 한 번이죠. K-pop 신보를 살펴보는 격주 K-pop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2월 15일에서 28일까지 발매된 신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나씩 꼽아볼 차례가 됐습니다. 아, 그건가요? 가장 좋았던 수록곡.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번 주 가장 좋았던 수록곡 1위를 이번 주 가장 좋았던 곡으로 영러브의 그 스테이시의 곡을 소개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2주의 수록곡을 2위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굳이 또 순위 매기고 있는 거죠. 예, 나름대로. 네. 무슨 곡이죠? 빌리의 A Sign Anonymous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 사실은 앞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 민지션 씨와 함께 네. 만든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재즈한 어프로치가 들어간 트랙인데요. 아마 이 곡 듣는 순간 제가 앞서서 설명한 뭐 각종 키워드들, 뭐 90년대, 2022년의 K-pop, MZ세대, 그리고 뭐 네. 어떤 재즈와 R&B, 가요적인 느낌 모든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좀 이제 핫한 트랙 중에 엔믹스 뭐 오 같은 곡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곡보다 이런 곡이 그 어사인 같은 곡이 더 마음에 드는 게 나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세대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좀 마음이 찡하기도 했던 곡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제가 오늘 스튜디오 들어와서 저희 스태프분들 굉장히 좀 영하시지 않습니까? 좀 물어봤는데 네. 저희도 좋았어요 라고 하셔서 약간의 안도를 가지고 네. 지금 수록곡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아닙니다. 예. 똑바로 뜨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록곡 추천해 주시죠. 제가 가져온 수록곡은 네. 로켓펀치의 덤덤 레드벌룬입니다. 아. 그 덤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들 쓰는 쓰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덤덤은 또 다른 덤덤인데 로폰의 치키타만 듣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로폰 저런 그룹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싶어서 가져온 곡이기도 하고 저런 게 뭔데요? 좋은데. 아까 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산이 이렇게 크게 있다는 네. 빰빠밤 네. 치키타 하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네. 덤덤 레드벌룬은 딥하우스 기반의 팝 음악이고요.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뭐 어떤 과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세련되게 잘 깎여서 네. 만들어진 곡이고 이 곡이야말로 사실은 멤버들의 어떤 음색이라든지 보컬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은 이런 멤버가 있구나, 이 음색이 있구나라고 좀 더 이렇게 한층 더 로켓펀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곡이다. 수록곡의 매력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너튜브 같은 데 가보시면 멤버별로 이제 맞아요. 색깔을 달리해서 다들 이게 맞아요. 누구 목소리인지를 구분해주는 영상 같은 것도 많아서 그쵸. 한번 들어보시고 음색이 매력있다 싶으시면 한번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주의 격주 K-pop 김유나의 추천곡이죠. 빌리의 A Sign Anonymous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갈수록 치열해지는 저희 격주 K-pop 대토론회 오늘도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토론회보다 한 부흥회에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고 저도 이제 억텐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고 신나게 1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블럭 씨의 어떤 맥시멈 텐션. 그럼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또 좋아하시는 스테이시 앨범도 그렇죠. 신나게 들어봤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소벳을 듣고 다니기 때문에
부적인가요? 그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주였는데 약간 좀 뭐 엠믹스나 B2B나 이제 트레저 같은 또 신보낸 그룹들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특히 엠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걸그룹 역대 최다 초동을 올려서 또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열심히 들어볼게요. 제가 아직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네. 오오와 점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공부하는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이 곡들을 좀 뜯어보고 왜냐하면 스며들지가 아직 않아가지고 네. 자꾸 제가 이걸 좀 밀어내더라고요. 네. 네, 우리 또 이 방송을 매주 청취해주시는 K-팝 둥이들은 이 곡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각종 감상 뭐 저희 방송 댓글이나 너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는 곳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방송 제작하는데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끝곡으로 블럭 씨가 뽑은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죠. 로켓펀치의 덤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K-팝 메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